네, 매주 다양한 문화계 소식과 함께 과학적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문화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를 통해서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효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연극을 준비하셨네요. 네. 먼저 작품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. 네, 오늘 소개할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는요, 2003년에는 영국에서, 또 2006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됐고요. 국내에서는 이번이 초연입니다. 이 영국의 대표 극작가인 앨런 버넷이 칠순의 나이에 쓴 이 희곡은요, 2006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토니상 6개 부분을 수상한 작품입니다. 네. 이 작품에는 1980년대 영국 북부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공립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학생 8명과 교사 4명이 등장합니다. 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,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를 하는 이 특별반 학생들인데요. 이들에게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지닌 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.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문학교사 헥터와 이 옥스퍼드 출신의 소위 쪽집게 선생님이죠. 역사교사 어윈입니다. 이 헥터는 학생들한테 A등급 성적표는 노예 문서다. 문학은 또 인생의 해독제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문학의 어떤 즐거움을 알려주고요. 네. 어휘는 이 평범하고 통념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이 독창적인 시각에서 바라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, 또 시험 성적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나 또 새로운 시선까지 깨워주는 교사. 이렇게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떠오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얼핏 보면 전체적인 배경이나 분위기가 네. 이 죽은 시의 사회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하지만 학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헥터와 이 어윈이라는 교사가 모두 동성애자라는 이 결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교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네. 이 교사의 교육관 역시 굉장히 두 사람이 상충적인데요. 이 전인교육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이 헥터는 인문교양 수업이나 이 자신이 맡은 문학 수업이 입시에 이용되지 않고 이 순수한 학문으로만 남아 이 학생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어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헥터 수업에서 배웠던 이 아름다운 식구들도 논술을 쓰는 에세이의 양념으로 활용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처럼 연극 이 히스토리 보이즈는 이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진정한 학교의 모습, 또 교육의 참 의미, 학생들의 깨달음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요. 이 모호한 경계선에서 선 채로 있는 그대로 학교의 모습,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조금은 어렵고 낯설 수도 있겠지만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런데 작품 속에서 이 역사교사 어윈이라고 하셨죠. 네.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다른 시선으로 보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. 네, 저도 공연을 보면서 이 나오는 수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요. 이 역사교사 어휘는 학생들에게 앞서 말했듯이 역사를 평범한 시선이 아니라 새롭게 보라고 굉장히 얘기합니다. 즉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가정으로 두고 그 반대의 면에 서서 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. 이 기존의 공동체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범적인 틀, 이 앞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요. 네. 이 사람들이 지닌 인식과 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것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느 분야에서나 많이 통용이 되고 있지만 이 실제로는 물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네, 패러다임이란 말이 사실 사회적 이슈를 말할 때 주로 일컫곤 하는데 이게 네. 사회가 아니라 과학에서 온 말이었군요. 네, 좀 더 맞습니다.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. 네, 물리학자인 토마스 쿤은요,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인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을 냈는데요. 이 책의 발간과 함께 자연 과학은 물론 사회과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이 토마스 쿤은 이 특정 패러다임이 한창 잘 나가는 분위기를 가질 때에도 위기를 맞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학혁명과 같다라고 불렀습니다. 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자신이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쳐야 되는 이 박사 과정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원서를 다시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는데요.
이 쿠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학에 대해서 풀어낸 이 전개들이 굉장히 황당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. 이 당시는 굉장히 현인이었는데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. 그런데 어느 날 이 운동이나 물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뉴턴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. 결국에는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건데요. 앞서 소개한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의 그 역사 교사죠. 어윈의 태도하고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토마스 쿤은 이 패러다임의 장단점은 비교하거나 또 어느 쪽의 패러다임이 정답이다 혹은 우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과학혁명은 이 안정적으로 인정받았던 과학이 이상현상의 어떤 빈번한 출현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기존의 과학이 붕괴가 되면서 이 새로운 과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. 사실 이렇게 설명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네, 있잖아요. 좀 어렵네요. 네, 이 대표적인 과학혁명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이 쉽게 생각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과학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물리학의 어떤 중력의 의미가 생기면서 과학이 변했고요. 네. 또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내면서 또 한 번 물리학의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이러한 그 물리학의 역사적 변화가 결국에는 과학혁명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쉽고요. 네. 또 뭐 물리학 외에도 생물에서는 이 찰스 다윈, 또 화학에서는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에도 과학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네,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에 출현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같다. 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소개한 연극 속 영국의 교육 현실이 국내 교육 현실과 막 같진 않지만 교육은 물론 역사와 문학 등을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또 매력적인 연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